이 음식을 감히 버리겠다고 당장 멈춰라.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이게 다 얼마짜리 돼요?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한 산부인과 병원 복도에서 56세 이영애 씨가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아기 물티슈와 기저귀가 담긴 쇼핑백을 올려놓은 채 분만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만실 문이 열리면서 간호사가 나왔고 그 뒤를 따라 아들 민준이가 얼굴에 눈물과 땀을 흘리며 나타났다. 영희가 일어서자 아들은 웃으며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했고 영희는 32년간 키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손자는 작고 빨간 얼굴로 꼭 아들을 닮아 있었으며 영희는 한참 동안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병실로 들어가 며느리 수진의 손을 잡으며 수고했다고 말했을 때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잤는데 수진이 밤에 깨면 도와주고 아기가 울면 안아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손자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영희는 이미 마음속으로 완벽한 할머니가 되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퇴원날 영희는 아들 부부의 새 아파트에 함께 갔고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조리하겠다는 수진의 결정에 따라 미리 미역국을 끓여놓았다. 첫 주부터 영희는 매일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저녁 9시까지 머물며 빨래와 청소, 밥과 아기 돌보기를 전담했고 수진은 방에서 쉬며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희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였는데 손자의 작은 손과 작은 발을 만지고 그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기 때문이다. 영희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고 손자가 자라는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지는 충분히 회복했고 이제 혼자서도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영희는 여전히 매일같이 찾아왔는데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이제 괜찮으니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을 때 영희는 당황하며 그래도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영희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알겠다고 말하면서도 대신 일주일에 2~3번은 방문하겠다고 제안했고 수진은 난색을 표했지만 거절하지는 못했다. 이후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마다 영희는 아침 일찍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고 잠옷 차림으로 머리가 헝클어진 채 문을 여는 수진을 보며 아기가 밤새 울어서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영희는 안으로 들어가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를 열어보곤 재료가 별로 없다는 것에 한숨을 쉬었고 수진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마트에 가서 고기와 채소, 과일을 사왔다. 돌아와서는 미역국과 갈비찜, 나물을 만들었지만 점심시간에 수진은 아기를 재우는 중이라며 밥을 먹으러 오지 않았고 영희가 아기를 대신 안겠다고 하자 망설이다가 아기를 건넸다. 밥상이 차려졌지만 수진은 별로 먹지 않았고 입맛이 없다고 했을 때 영희는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도 거의 손을 대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섭섭함을 느꼈다. 며칠 후 영희는 손자가 보고 싶어서 반찬을 만들어 가기로 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와 호박나물, 멸치볶음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커다란 통에 담았다. 수진이 혼자 아기를 돌보느라 제대로 먹지 못할 것 같아서 영양가 있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오후에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영희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집에 없는 것 같아서 문 앞에 반찬통을 놓고 돌아왔으며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 반찬을 문 앞에 두고 왔으니 맛있게 먹으라고 전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반찬은 잘 먹었냐고 물었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잘 먹었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희는 우연히 아들 아파트 단지 근처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나가다가 눈에 익은 통을 발견했는데 자신이 반찬을 담아갔던 바로 그 통이었다. 영희는 믿을 수 없어서 다가가 뚜껑을 열어봤고 안에는 자신이 만든 김치와 호박나물, 멸치볶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며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반찬을 수진이 먹지도 않고 그대로 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찬을 버렸냐고 물었고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수진이가 시어머니 음식은 입에 안 맞는다며 먹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영희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에 큰 소리를 낼 수 없었고 그저 알겠다고만 대답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영희는 혼자 부엌에 앉아 울었는데 자신의 정성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거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영희는 백화점에서 산 50만 원어치 명품 아기 옷을 들고 방문했는데 수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말했지만 영희는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며 괜찮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집에서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은 영희는 무거운 목소리로 수진이가 조금 힘들어하며 자주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은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그것이 부담이었다니 충격을 받았다. 영희는 방문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손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수진에게 문자로 손자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고 다시 문자를 보내도 여전히 답이 없었다. 결국 영희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사진을 받았지만 왜 며느리는 직접 보내주지 않는지 서운함을 느끼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밤마다 고민했다. 2019년 12월 손자의 첫 돌잔치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영희는 장소 예약과 음식 주문, 하객 명단 작성까지 모든 것을 주도했지만 수지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영희는 자신이 경험이 있으니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며 수진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돌잔치 당일 영희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다. 수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인사해야 하는 상황에 지쳤고 손자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 계속 울었지만 영희는 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뿌듯함만 느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수지는 아들에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며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의 의견은 무시당한다고 말했고 그날 밤 아들은 영희에게 전화해서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하니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했다. 영희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손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화가 났지만 2020년 1월부터 아들 집 방문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손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서 수진에게 주말에 손자를 맡아주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수진은 아기가 아직 어려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어렵다며 거절했고 영희가 그럼 언제 손자를 볼 수 있냐고 물었지만 수진은 답하지 않았다. 참지 못한 영희는 예고 없이 아들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연 수진에게 손자를 보러 왔다고 말했다. 수진이 지금은 곤란하며 아기가 자고 있다고 하자 영희는 기다리겠다고 했고 난처해하던 수진은 거절할 수 없어서 영희를 들여보냈다. 거실에서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아기가 깨자
영희는 손자를 안았지만 손자는 영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으며 수진이 다시 앉아 울음을 그쳤다. 영희는 손자가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고 이것은 수진이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모든 것이 멈췄고 영희는 수진이 감염 위험 때문이라며 거부하는 바람에 아들 집에 갈 수 없었다. 절망한 영희는 화상통화를 요청했고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화상통화를 주선했지만 5분밖에 하지 못했으며 6개월 동안 한 번도 손자를 보지 못한 영희는 우울해져서 밤마다 울며 아들에게 제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아들이 수진을 설득한 끝에 수진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30분만 아기를 안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영희는 자신이 무슨 병균 덩어리인가 싶어 분노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며 참았다. 2020년 10월 손자의 돌반 생일에 영희는 초대받지 못했고 아들이 미안하다며 수진이가 가족만 조촐하게 하고 싶다고 했다는 전화를 받은 영희는 전화를 끊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 2021년 2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영희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수진과 이혼하라고 요구했으며 그런 며느리와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아들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자 영희는 울면서 수진이 손자를 빼앗아 갖고 자신을 할머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감해진 아들은 영희를 달래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영희는 믿지 않았고 직접 수진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쌓인 감정을 토해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대하느냐고 물으며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고 소리쳤지만 수진은 차분하게 영희가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육아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간섭한다고 대답했다. 영희는 자신이 도와주려고 사랑으로 한 일인데 수진에게는 그것이 간섭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고 통화는 고함으로 끝났다. 며칠 후 혼자 찾아온 아들은 수진이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고 당황한 영희 앞에서 아들은 울며 제발 한 발 물러서서 수진에게 사과해 달라고 부탁했다. 영희는 왜 자신이 사과해야 하는지 화가 났지만 아들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수진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거리를 두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수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2021년 6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수진은 여전히 영희를 만나주지 않았으며 중간에서 지쳐가던 아들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영희를 찾아와 수진이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아들은 수진이가 더 이상 시어머니와 같은 가족일 수 없다며 자신에게 어머니를 택할 것인가 아내를 택할 것인가 선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2021년 8월 20일 가정법원 이혼 조정 기일에 방청석에 앉은 영희는 앞에 앉은 아들과 수진을 바라봤고 조정위원이 두 사람 모두 이혼에 합의했으며 양육권은 수진에게, 면접권은 아들에게, 재산은 반반이라고 말하자 영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혼이 성립되고 아들이 수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을 때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자를 안고 법원을 떠났다. 영희가 텅 빈 눈으로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봤을 때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아들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은 영희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옛방에 짐을 풀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며칠 후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며 원룸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영희가 붙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떠났고 혼자 남은 영희는 넓은 집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를 이제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아들마저 멀어졌다. 매일 돌잔치 때 찍은 손자 사진을 보며
웃고 있는 손자를 바라보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일 뿐이었고 영희는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물러섰더라면, 며느리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고 후회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